기독교 최초의 무료 병원인 다일 천사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78대 의장단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김인환 신임 총회장은 교단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교회들의 결속을 가지고 초심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차 구TV 특별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방송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성도와 함께 기적을 이뤄온 구TV의 모습들이 소개됐습니다. 초교파 국제선교단체 한국OM이 전 세계 120개국 선교지를 함께 사역할 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무료 진료 병원인 다일 천사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단 한 푼의 진료비도 받지 않고 오직 후원과 여러 봉사자들의 손길로 운영을 이어왔는데요. 기적과도 같았던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감사 예배와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들은 봉사한다. 예수를 닮은 섬김의 정신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치료해온 다일 천사병원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여 년 전 무료급식소 운영과 함께 진료 봉사를 해오던 다일 공동체. 작은 시술조차 어려운 환경 속에 좌절도 있었지만 결국 지역 주민들의 후원으로 2002년 10월 4일 기독교 최초의 무료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개원 날짜인 10월 4일을 딴 천사데이가 20해를 넘긴 것을 기념하며 다일 공동체는 감사 예배와 후원의 밤을 마련했습니다. 20년이란 긴 세월, 봉사와 후원으로 다일 천사병원 운영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후원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장 최일도 목사는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진 것이 정말 없던 시절, 이렇게 없는 다일 공동체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무료 병원을 세우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친히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세워진 것도 기적인데 20년간 운영된 것 더 큰 기적인 거죠. 이날 예배에는 누구보다 다일 천사병원을 응원하며 20년간 후원을 이어온 후원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10,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단 한 번도 중단한 적 없던 558명의 만사 회원들. 이들 중 일부를 초대해 다일 공동체는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개원 초기부터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 수술과 진료로 기적을 만들어온 의료봉사자들에게도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마음들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이 땅에 또 어려운 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귀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구TV도 다일 천사병원의 설립 20주년을 맞아 모금된 시청자들의 후원금 700만 원을 최일도 이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환자들까지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것이 목표라는 다일 천사병원. 과거보다 후원 규모가 줄어든 게 현실이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기 위한 병원 관계자와 후원자들의 열정은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2차 총회가 총회장 이취임 예배를 드리며 공식 취임을 선언했습니다. 김인환 신임 총회장은 교단의 화합을 강조하며 침례교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2차 총회가 제78대 의장단의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열린 이번 이취임식은 1부 예배와 2부 이취임식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김인환 총회장은 함께하는 교단을 만들겠다며 사회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또한 갈등의 모습이 있었던 부분들이 성령님께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침례 교단 공동체 3,500개 교회에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총회를 향하여 마음을 먹고 또 힘을
보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1부총회장의 이홉 목사, 제2부총회장에는 강명철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이홉 신임 부총회장은 총회장의 사역을 잘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일부 총회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우리 총회장님이 또 1년 동안 열심히 우리 교단을 섬기실 때 저의 작은 힘이나마 우리 총회장님 하시는 일에 힘이 되도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예배 설교와 임사를 전한 고명진 직전 총회장은 새롭게 취임한 78대 의장단에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또한 침례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또 총회장님의 사역, 부총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의 함께하는 사역으로 우리 총회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지역과 교회 연합회 기관 대표들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김 총회장은 심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새로운 회기 침례교단을 성실히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사역을 시작한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세계 곳곳에 파송된 한인교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설립 1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4일 열린 기념대회 개회식은 세계총 대표회장 신화성 목사의 대회사와 10주년 기념 선교대회 준비위원장 황희춘 목사의 환영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출발한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해서 10주년 기념대회와 선교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10주년을 당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사에 내외 귀빈께서 참석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목숨 바쳐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던 선교사님들을 함께 모시고 이렇게 기념대회 할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리고 신 대표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더욱 강화돼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복음화되는 일에 불을 붙이는 멋진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광수 세기총 사무총장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결속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초심을 찾아주고자 한다며 이번 대회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찾은 디아스포라들이 현지인 교회에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를 섬겨내고 세기총을 통한 한인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를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일을 공고히 하고 선교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 200여 선교사들이 참석하는 선교 세미나가 무주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5일부터 7일 열립니다. 계속해서 9일에는 10주년 기념대회와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기도회가 개최됩니다. 13일과 16일에는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에서 베를린 자유평화통일기도회와 파리 자유평화통일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제10주년 기념대회를 거듭 축하한다고 격려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도 이번 10주년 행사가 우리 민족의 희망과 위로를 전하며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가 10월 천사후원의 달을 맞아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일 시작된 1부에 이어 성도와 기적을 이루는 구티비를 주제로 진행된 2부 생방송에서도 감동적인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현장 모습을 이진우 PD가 소개해드립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이 10월 천사후원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2부가 성도와 기적을 이루는 구티비를 주제로 5일 구티비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구티비는 천사를 의미하는 10월 4일이 속한 이 달을 천사후원의 달로 정하고 매년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등불 켜기 캠페인을 진행한 구TV 생방송에선 지난 1년의 사역을 돌아보며 함께 동역한 성도들의 사연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구TV의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에 출연해 시청자들로부터 중보기도를 받고 치유를 경험한 정시아 어린이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어머니 박진아 전도사는 달리다굼을 통해 시아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며 중보해준 구TV와 성도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출연진들은 눈물로 공감하며 중보기도의 힘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또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더 또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아를 수술대에다 맡기고 오신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니까는 그래. 예, 참 가슴이 먹합니다. 그래도 잘 건져준 시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잘 지켜준 하나님 감사하고요. 이어 구TV 창사 25주년 기념 다큐 사랑은 강물처럼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예숙 권사는 생방송에 출연해 방영 이후 많은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과 응원을 받아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다며 구TV 캠페인의 상징인 등불을 직접 뜨개질로 제작해 구TV에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스튜디오에선 소아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정고은 자매가 출연해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권사는 미디어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구TV와 함께 평생 동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은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천사 같은 엄마 곁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성장하는 축복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주께서 고은이의 영육을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이거를 통해서 이 구TV를 통해서 미디어가 얼마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걸 위해서 또 동참해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 확실히 깨닫고 실천할 겁니다. 구TV 특별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는 6일 3부를 끝으로 생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생방송에 소개된 사연과 구TV의 미디어 선교의 사역에 대한 내용은 10월 한 달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동참을 희망하는 분들은 기간 내 구TV를 방문해 제작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이진우입니다. 초교파 국제선교단체 한국OM이 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한국OM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에 동원해 단기 선교사는 물론 장기 선교사와 전문의 선교사를 배출하는 등 한국 선교의 모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사역지는 떠다니는 UN 로고스 호프 선교선을 비롯해 내년 3월부터 동아시아권 항구를 책임질 둘로스 호프 선교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120개국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며 선교사들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세례 후 6개월 이상 된 기독교인으로서 해외여행 및 체류의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마감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산 뒤 또다시 여성 교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JMS 정명석 교주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4일 정 교주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교주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여성 교도 2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정 교주는 과거에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2018년 2월에 출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테크스 2발씩 모두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 전력의 대응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고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사격에서 함께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은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했습니다. 군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 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 차관급인 여성가족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담당해온 주요 기능을 신설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고용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부처가 폐지되더라도 기능과 역할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액화 천연가스 발전 일부를 단가가 싼 석탄 발전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LNG와 석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1조 6천억 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영업 적자를 상반기에만 2배 넘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처라며 석탄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5일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감독과의 대화 등 각종 대면 행사가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지난해 50%로 제한을 뒀던 객석도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100% 운용합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개막작인 이란 영화 바람의 향기를 비롯해 243편이 초청됐습니다. 아시아 영화 경쟁 부문인 뉴커런트 섹션에서는 이정훈 감독의 괴인 등 10편이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우한나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외교차관들은 이번 달 일본 도쿄에서 협의회를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수도 다카, 치타공, 시레트, 쿠밀리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전원 공급이 끊겼습니다. 방글라데시 전력개발위원회 대변인 샤밈 하산은 일부 전력망이 고장난 후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하면서 1억 3천만 명이 전력 없이 지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고 없이 정전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양초를 사기 위해 상점으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트위터 인수계약 파기를 선언했던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계약을 다시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는 머스크가 이런 내용의 제안을 해왔다고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4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합의했으나 석 달 뒤인 7월 트위터가 가짜 계정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돌연 파기했습니다. 이에 트위터는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가 6년 연속 세계 여행객들이 선정한 미국 최고의 대도시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행 전문 잡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4일 미국 최고의 대도시 부문에서 시카고가 2017년 이후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카고는 인상 깊은 건축물들과 인류 박물관, 특별 레스토랑,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시카고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모두 경험하려면 여러 차례 방문해야만 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우한나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수도권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부산, 제주 등 남부지방은 대부분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 사격하며 무력 도발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한반도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된 것 같습니다. 위기의 한반도, 불발 없이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든든한 국방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